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재판상 분할에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제 각 상속인들의 몫이 정해지는지 그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사전 증여 재산. 많은 분들이 뭐 배우자 1.5, 자녀들 1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속재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1은 요 상속재산, 요것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것도 포함을 합니다. 예. 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여기서가 기여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상속 채무가 있으면, 요렇게 계산합니다.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에 곱하기 법정 상속분. 요렇게 일단은 먼저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가, 자기가 원래 요거를 포함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내 몫이 얼마인가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사전 증여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상속 분액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전에 부모님이 9억 있었는데 2억을 받았다면 남은 건 7억밖에 없습니다. 7억을 똑같이 나누면, 법정 지분대로 나누면, 옛날에 내가 2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받는 꼴이 되거든요. 이중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빼줍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기여분을, 여기서 뺐습니다. 이렇게. 기여분을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 기여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형성되거나 유지되거나 부양 간병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고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재판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많은 상속 사건은 다 이 계산식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항상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자, 말은 사전 증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증여라 하면 대가 없이 어떤 재화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같이 외식을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들이 먹는 짜장면 값은 아들이 내야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아버지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봤을 때 이거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값에 해당하는 증여입니다. 대가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줬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갖고 누구나 사전 증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 증여는 특별식입니다. 이 계산식에 들어가는 건 특별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수익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뭐냐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에서 소액이거나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준 거다. 애정. 또는 이 배우자한테 재산을 많이 내가 이제 취득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노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고생하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같이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서 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배우자에 대한 일부 증여. 배우자 증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수익에서 배제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사실 소송에서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여기까지가 법정 상속분액이고 사전기호를 빼주면 이제 법정 상속분액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고 분모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분수로 나누면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기여분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부재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상속인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는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실수하시는데 여기까지 초과 특별수익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가 3명이고 어머니가 계시면 자녀들은 9분의 1입니다. 그래서 9억이면 원래 그 자녀들은 2억씩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9분의 1이니까. 자, 그런데 한 자녀가 예전에 뭐 9억을 받았습니다. 9억. 그러면 자녀들의 이게 합이 18억이 됩니다. 곱하기 9분의 2 하면 4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자녀는 여기 그 4억, 법정 상속분에서 초과 특별수익 9억을 빼줍니다. 요거요. 9억을 빼주면 마이너스 4억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안분을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부담으로.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1, 자녀가 2. 한 명을 이제 빨리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4억을 그 7분의 어머니가 7분의 3. 여기 7분의 2, 7분의 2씩 빼줍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녀들은 플러스가 나오지만 빼줍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자녀는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 조금의 상속분이 남아있는데 안분을 하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한 7, 8년 전에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몰랐고 법원도 이걸 몰랐습니다. 모르는 하우스이 많아서 이거 안분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이 상속인을 0으로 봤습니다. 그냥 이거를 0으로 봐서 실제로 안분을 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속인도 상속분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많은 이제 뭐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재판부도 이 안분을 다 압니다. 이제는. 그러나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곱하시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여기까지 나오면 자 여기까지 나오면 요거를 원래는 이제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초과 특별수익자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가 안분 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특별수익을 안분하면 안분 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초과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 3번까지 안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상속인이 1, 2, 3, 4가 있는데 이 초과입니다. 이걸 이렇게 안분을 합니다.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또 안분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또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결국은 4가 혼자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기본식은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명 해주고 여기다가 기억은 더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초과 특별수익 안분입니다. 수익을 안분해야 됩니다,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실수가 좀 잦습니다. 자, 보통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뭐 여기서 이 방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상 분할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쟁점이라 그러죠. 예. 뭐, 변호사님들이 어떤 거를 놓고 싸우느냐. 예. 뭐, 저도 현업에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자주 봅니다. 매일 봅니다. 그걸. 자, 보시면, 상속재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상속세 신고하고, 왜냐면 내가 목록에서 빼는 순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는데, 이걸 빼는 순간, 분할을 못합니다. 그럼 판결을 받아도 배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별도로 또 재판을 받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자, 법정 상속분. 민법에 배우자 일조부 자녀 일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 이거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밑에다 지우겠습니다. 계산식에서. 상속재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이건 뭐 이건 싸우진 않습니다. 결국은 상속분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남이 얼마를 받는지는 이걸로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그래서, 요게 내가 있고, 요게 다른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이만큼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 이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깎아먹습니다. 사전증여로 옛날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은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만큼 있을 때 2분의 1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요게 상속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요게 증여입니다. 증여. 그러면 내 지분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늘어납니다. 내 상속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가져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걸 내가 다 가져가게 되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법정 상속, 내 상속분은 커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사전 증여가 들어갑니다. 이 사전 증여는 마이너스 되는 사전 증여는 내가 받은 사전 증여입니다. 왜냐하면 내 법정 상속분에게서 법정에게서 빼주게 돼 있거든요. 사전 증여를. 그래서 이 사전 증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전 증여는 적으면 적을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을수록 재산의 규모가 커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 뭐, 사전증여, 상속재산, 이런 걸 다 합친 거를 우리는 이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을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생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내 법정 상속분은 늘어납니다. 상속재산이 4억인데 자녀가 2명이면 2분의 1, 2억입니다. 그러나 이 사전증여가 4억이면 내 법정 상속분액은 4억이 됩니다.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상속분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그럼 이게 4억을 빼줍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빼주기 때문에. 그럼 나는 원래 4억이면 2분의 1이니까 법정 상속분액이 4억입니다. 사전증여 4억, 상속재산 4억, 하면 8억입니다. 자녀가 2명이니까 2분의 1씩, 그럼 4억입니다. 근데 저쪽 상속인이 4억 받는 게 증여가 됐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남의 사전 증여는 내가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캐내면 캐낼수록 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 증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상 분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러면 뭘 갖고 싸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물론 기업을 갖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증여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돼봐야 뭐 10%, 배우자 30%,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이 특별수익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전증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증명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인 경우, 뭐 자연스러운 애정 또는 기여에 대한 보다 뭐 이런 것들이면 그 특별수익, 증여는 증여이지만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특별수익으로 산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갖고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법리와 논리, 주장, 요겁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예전에 증명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한 증여가 이제 밝혀졌는데 이거 갖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뭐 특별수익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각자의 비율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식을 정리해드리면, 자, 특별수익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속재산을 더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정상속 지분을 곱합니다. 여기에 특별수익을 빼줍니다. 그 상속인. 계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계산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받는 특별수익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의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초과 특별수익자가 나온다면 안 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바로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방식 세 가지 중에서 그 재판상 분할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 상속인들이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왜? 요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아주, 저도 이제 뭐 실무에서 현업에서 16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새로운, 이게 뭐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갖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각 상속인의 그 상속 비율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잘 들으시면 평상시에 놓치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